여러분, 제발 오늘 저녁에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 밤새 뒤척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연구팀이 전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절반이 넘는 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딱 절반이 아니에요. 50.1%입니다. 10분이 모이면 그중 5분은 밤마다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수면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불면증 환자 수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근본이 안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녁 밥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먹는 것들이 밤에 어떻게 여러분의 뇌와 몸을 바꿔놓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왜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지 그 진짜 이유입니다. 둘째, 뇌 속 수면 호르몬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볼 겁니다. 셋째, 그 길을 열어주는 저녁 음식 10가지와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의 숨겨진 효과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드니까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부분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실제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 안에 송과 샘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크기가 쌀알만 해요. 이 송과 샘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송과 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수도관에 물때가 끼듯이 송과 샘에도 칼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60살이 넘으면 이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자도 덜 자는 것처럼 느껴지고 잠드는데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음식으로도 보충이 됩니다. 송과 샘이 덜 만들어내는 만큼 밥상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멜라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뇌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90%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장에서입니다. 뱃속, 장에서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의 직접적인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과학에서는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장과 뇌가 서로 이어진 고속도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고속도로로 장에서 만든 신경 물질들이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효 식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된장, 청국장, 김치가 바로 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면 왜 특정 음식이 잠에 좋은지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흡수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트립토판이 혈액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발린, 류신, 이소류신처럼 비슷한 크기의 아미노산들과 뇌 입구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버스에서 자리 하나를 여러 명이 노리는 것처럼요. 이 경쟁에서 트립토판이 이겨야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립토판이 이길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됩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시키는데 이 인슐린이 경쟁 상대들을 근육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트립토판 혼자 버스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밥과 함께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효과적인 겁니다. 밥 없이 반찬만 드시는 것보다 밥과 함께 드시는 게 수면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미밥 소량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뇌 안으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B6이 필요해요. 비타민 B6이 없으면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먹어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연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낮 동안 충분히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어 빛이 줄어들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과 칼슘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다음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저녁 밥상에서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이 함께 있어야 세로토닌이 됩니다. 낮에 밝은 빛을 충분히 쬐어야 세로토닌이 잘 저장됩니다. 밤이 되면 마그네슘과 칼슘이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5단계,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식물성 식품에서 얻은 트립토판이 동물성보다 수면 시간과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부, 청국장,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음식을 저녁에 드시는 것이 수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전통 밥상, 된장찌개에 두부 넣은 것, 청국장, 이게 수면 과학적으로도 훌륭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밥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것들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첫째, 커피와 녹차입니다. 카페인이 수면 호르몬을 막습니다. 커피는 마신 후 6시간이 지나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에 남아요.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둘째,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이 꽤 들어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저녁에 드시는 분들 계신데 수면 면에서는 저녁보다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셋째, 매운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를 저녁 늦게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위장이 자극을 받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잠이 잘 안 와요. 잠들 때 우리 몸의 체온은 떨어져야 하거든요. 오히려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뇌가 수면 준비를 합니다. 넷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전 이런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위장이 일하는 동안은 뇌도 쉬지 못해요. 다섯째, 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처음에 잠드는 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새벽 2시, 3시에 깨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몸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째,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이 혈당이 떨어지는 시점에 새벽에 깨게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특히 새벽에 자주 깨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에요. 이 6가지 저녁 6시 이후로는 피해 주세요. 특히 자기 전 2-3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만 드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2번 이상이면 수면이 쪼개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입이 마르시면 한 모금씩만 드시고요. 자, 이제 좋은 것들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잠을 돕는 10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발효 음식의 숨겨진 효과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이요. 이걸요.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달걀이에요. 그런데 달걀이 얼마나 완벽한 수면 음식인지 아시면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달걀 하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노른자에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함께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6이 필요하다고요. 달걀 하나에 그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뇌신경 전달에 관여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저녁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계란찜이 최고입니다. 달걀 2개에 미지근한 우유 반 컵을 넣고 부드럽게 쪄주세요. 간은 아주 약하게 하세요. 소금이 많으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됩니다. 절대 프라이로 드시지 마세요. 기름이 소화를 방해합니다. 여수에 사시는 오승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0이신데 낚시가 취미셔서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셨어요. 관절이 좀 불편하신 데다가 저녁에 늘 뭔가를 씹고 싶어서 과자를 드셨거든요. 매일 저녁 과자 한 봉지요. 계란찜과 호두로 바꿔드렸어요. 사흘이 지나니까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셨대요. 일주일 후에는 새벽에 안 깨셨다고요. 낚시터에서 제일 맑은 눈으로 가시는 분이 되셨다고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오메가3이 뇌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진 생선 한 토막이 뇌 속 수면 물질을 더 잘 만들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도 고등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떨어지기 쉬워요. 겨울에 잠을 더 못 자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고등어는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조림도 좋고요. 단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레몬즙을 약간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레몬의 비타민 C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추가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은 고등어 말고도 꽁치, 삼치, 정어리가 있어요. 우리 전통 밥상에서 흔히 먹던 생선들이죠. 저녁 찬으로 이 생선들을 자주 올리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단호박이 특히 좋아요. 묵은 호박도 훌륭하고요.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박을 먹으면 수면 호르몬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호박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켜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박이 이걸 도와줍니다.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서 5분만 돌리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속을 파내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 뿌린 다음 랩을 씌워서 돌리세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됩니다.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시면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져서 새벽에 깰 수 있으니까 그냥 드시거나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의 장점을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두부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합니다.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양이 상당해요. 콩을 원료로 만든 두부니까 콩의 단백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 이후에 잠을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에게 두부가 특히 도움이 되는 이유예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오는 불면증을 이소플라본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생활하다 보면 근육이 뭉쳐 있거든요.
그게 이완되어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순두부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드세요. 매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는 적게 하시고요. 부드럽게 조리하신 것이 소화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을 한꺼번에 갖춘 음식이에요. 세 가지가 한 과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칼륨은 근육 이완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몸의 근육들이 풀리는 것을 도와줘요.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다는 설명을 아까 드렸죠. 그래서 바나나는 저녁 식사 후에 혹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하나를 그냥 드셔도 되고 따뜻한 우유에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잘 익은 것, 겉에 갈색점이 생긴 것이 더 달고 소화도 잘 됩니다. 덜 익은 것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어요. 음식 중에서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호두는 그 중에서도 함량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뇌 건강에 좋고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요. 호두는 저녁에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지방이 많아서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꿀에 재워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꿀에도 수면을 돕는 성분들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고 꿀을 부어서 이틀 정도 재워 두세요. 매일 저녁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품종이 더 많아요. 생체리는 비싸고 구하기 어렵지만 냉동 체리나 건체리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영양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체리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밤에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체리가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동 체리 10개에서 15개를 그릭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우려서 체리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트립토판과 칼슘이 풍부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체온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체온이 다시 떨어지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뇌가 잠잘 준비를 시작합니다. 잠들 때 체온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칼슘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을 드세요. 여기에 꿀을 한 티스푼 넣으시면 더 좋아요. 계피 가루를 조금 뿌리셔도 됩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홉 번째는 키위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매일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씩 먹은 그룹이 4주 후에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직접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C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잠들기가 어려워요. 걱정이 많고 불안하면 잠이 안 오는 것도 코르티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키위는 잘 익은 것으로 드세요.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것이 잘 익은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편합니다. 열 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아피제닌이 뇌에서 진정 효과를 냅니다.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카모마일 차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까요.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서 꿀을 한 티스푼 넣어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이 10가지 음식 기억하셨나요? 달걀, 고등어, 호박, 두부, 바나나, 호두, 체리, 우유, 키위, 카모마일 차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수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4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성장 호르몬이요. 어린이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 뿐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이름이 성장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받은 몸의 손상을 복구하는 역할이에요. 근육을 수리하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피부를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깊이 자지 못하면 몸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에 했던 산책, 가사일, 손주 돌봄으로 생긴 피로가 이 시간에 잠으로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 제대로 못 자면 낮에 계속 피곤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 전에는 누우셔야 합니다. 적어도 11시까지는요, 자정이 넘어서 자시면 이 중요한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아까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장이 건강해야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먹어온 이 음식들이 알고 보면 장 건강의 최고 음식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들이 된장찌개를 매일 끓이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장 안에는 수백 가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균들을 먹이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균, 된장의 발효균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세로토닌 생산 능력도 높아집니다. 또 청국장에는 이소플라본이 일반 두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농축이 되거든요. 갱년기 이후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저녁 밥상에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꼭 한 가지 올리세요. 두부도 함께요. 거기에 10가지 수면 음식 중 한두 가지를 더하시면 됩니다. 고등어 한 토막 아니면 호박 조금요. 이게 수면 과학이 말하는 최적의 저녁 밥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할머니들이 드시던 전통 밥상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바나나 1개나 따뜻한 우유 1컵을 드세요. 키위 2개나 호두 5개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수면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못 잔 것을 내일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달랐습니다. 잠을 며칠 못 자면 뇌와 몸에 누적된 손상은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사 기능의 손상, 혈당 조절 능력의 저하는 몇 주가 지나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못 잔 것을 나중에 한 번에 보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일 잘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음식과 발효식품의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짜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세요. 메뉴는 밥과 된장찌개 혹은 청국장, 두부조림이나 두부 순두부찌개,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 호박나물이나 단호박찜, 김치. 이게 이상적인 저녁입니다.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수면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1개 또는 따뜻한 우유 1컵 또는 호두 5개와 꿀 또는 키위 2개 하나만 드셔도 됩니다. 저녁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카모마일 차 1잔을 드시면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세요. 밤 10시 전후로 주무세요. 늦어도 11시까지는요, 침실을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을 치시고요.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내려두세요.
스마트폰의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이 루틴을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실수들만 안 하셔도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실수 첫째,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것입니다. 밤 8시, 9시에 드시면 위장이 일하는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녁은 6시 전후로 마치세요. 실수 둘째, 낮잠을 너무 오래 자시는 것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가 좋아요. 2시간 낮잠을 자시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실수 셋째,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좋다고 3개씩 드시면 배가 불러서 오히려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 있어요. 적당량을 지키세요. 실수 넷째, 며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바뀌려면 최소 일주일은 필요해요. 가능하면 한 달을 꾸준히 하세요. 실수 다섯째, 금지 음식을 단 한 번이라도 같이 드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시면서 동시에 커피를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금지 목록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실수 여섯째, 낮에 햇빛을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낮에 빛을 받아야 잘 만들어져요. 낮에 산책 20분만 하셔도 밤에 달라집니다.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당뇨가 있으신데 바나나 드셔도 될까요? 바나나는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반 개 정도만, 그리고 혈당이 안정적일 때 드세요. 바나나 대신 호두나 두부를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유가 속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따뜻한 두유를 대신 드세요. 콩 단백질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 질문, 수면제를 이미 드시고 있는데 바로 끊어도 될까요? 절대로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음식과 수면 루틴을 먼저 시작하시고 몸이 달라지면 그때 의사와 상의해서 줄여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고등어나 호두를 많이 먹어도 될까요? 고등어는 괜찮습니다. 호두도 하루 일고 8개 이내로는 문제 없어요. 다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많은 양의 오메가3이 혈액을 더 묽게 할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 이미 잠이 드는 건 괜찮은데 새벽에 자꾸 깨요. 새벽에 깨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혈당이 떨어지거나 화장실 때문이거나 통증 때문이거나, 혈당 때문이라면 당뇨 관리가 필요하고, 화장실 때문이라면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통증 때문이라면 고등어와 체리를 저녁에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이 길을 원활하게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저녁 밥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밥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통 된장, 청국장, 김치가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조상의 지혜가 수면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피하시고 10가지 수면 음식 중 2~3가지를 매일 드세요. 밤 10시 전에는 주무세요. 이것만 지켜주셔도 달라지실 겁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낮에 더 활기차지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기쁘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밥상부터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고등어 한 토막 구워서,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여러분이 오늘 밤 따뜻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자시는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밤의 질을 바꿉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잠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낮에 하는 일이 밤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햇빛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세로토닌이 더 잘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낮에 충분히 쌓여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잘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받는 것이 밤 수면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아침이나 오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밤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시면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돼요. 격렬한 운동 말고 가벼운 걷기면 충분합니다. 단 취침 2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잠들기가 어려워져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밖에서 일했어요. 밭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고 몸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밤에 쓰러지듯 잠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잖아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도 늘었고요. 그것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하루 한 번은 밖에 나가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까지 산책 한 번이면 됩니다. 자, 한국의 전통 지혜 중에 인삼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이 안 오면 인삼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드시곤 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옛날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뇌의 진정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진정이 되면 잠이 오는 거고요. 물론 인삼도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돼요. 낮에 드시면 오히려 기운이 나서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 아주 약하게 달인 인삼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꿀의 천년 당분이 뇌에서 트립토판이 이용되는 것을 돕거든요. 아주 소량 찻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이것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우유에 타서 드세요.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된장, 청국장, 김치, 인삼, 꿀. 이 모든 것이 수면 과학으로도 근거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그 지혜를 우리 방식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느끼시면 좋겠어서요. 담양에 사시는 72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퇴직 후에 오히려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낮에 소파에서 조시고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생겼대요. 제일 먼저 바꾼 것이 낮 생활이었어요. 오전 10시에 반드시 동네 한 바퀴를 걷기로 하셨어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고요. 저녁은 6시에 마치고 된장찌개에 두부, 고등어 구이를 드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 3주가 지나자 자정이 넘어도 못 주무시던 분이 밤 10시면 저절로 눈이 감긴다고 하셨어요. 광주에 사시는 68살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어요. 은퇴 후 스트레스로 밤마다 걱정이 많으셔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생각이 침대에 누우면 다 떠오른다고요. 이 할아버지께는 잠들기 1시간 전 루틴을 만들었어요.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키위 2개를 드시고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주무세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걱정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노트에 감사한 일을 쓰다 보니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키위 비타민 C가 코르티솔을 줄여준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봐요. 왜 우리 세대가 잠을 못 자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고 유튜브가 생겼고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 몸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 환경을,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저녁 밥상의 음식들을요. 우리 세대는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셨어요.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걸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오늘 먹은 것이 지금 내 몸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달걀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된장의 발효균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우유의 칼슘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요. 몸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제대로 된 재료를 주면 몸이 스스로 잠을 불러옵니다. 오늘 요약해 드릴게요. 잠이 안 오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에요.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밥상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있어야 멜라토닌이 됩니다. 우리 된장, 청국장, 김치가 이 장을 지켜줍니다. 저녁에 달걀, 고등어, 호박, 두부를 드시고, 잠들기 전에 바나나, 우유, 호두, 키위, 체리, 카모마일 차 중 한두 가지를 드세요. 낮에 햇빛을 받고 가볍게 걸으세요. 밤 10시 전에 주무세요.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내려두세요. 이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있던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건강한 밤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따뜻한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그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